밤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시작되면서 내일까지 최고 20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구제역 잠복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데다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현역 의원 9명이 보기 드물게 기자회견을 열고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전북 지지층을 붙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 여부로 시끄러웠던 익산시장 재선거 후보를 경선을 통해 뽑기로 했습니다. 4만여 명의 이용자들이 도박 자금으로 무려 800억 원을 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엔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전북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은 내일까지 최고 20cm가량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기온도 크게 떨어져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세찬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잔뜩 몸을 웅크리고 걸어보지만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산을 써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눈이 많이 온다는 게 걱정돼 죽겠어요. 이방 그냥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요. 지난번에 눈 와갖고. 전북은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한낮에도 영하에 머물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도 매서웠습니다. 오늘 밤도 굉장히 세게 불고 어제보다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금년 들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눈이 시작돼 내일까지 5에서 최고 20cm가량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영하 7도에 머무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은 눈이 예상되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많은 눈과 강추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지난 13일 이후 전북에서 구제역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역의 최대 잠복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데다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변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지만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늦출 수는 없습니다. 문제들도 시설로는 못 준비해요. 이제 소독기는 차량, 축산 차량 하는 거. 전북에서는 지난 13일 고창에서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뒤 아직까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역의 잠복 기간이 최대 14일인 만큼 축산 농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불안하죠. 하루하루가 이제 좀 사료방 걷는다고 할까요? 늘 소독도 하고, 하여튼 예찬은 늘 하지만 항상 불안해. 하여튼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 큰 문제는 추위입니다. 구제역은 겨울철에 발생에 유행하는 질병인 만큼 추위에 더욱 활발하게 전염됩니다. 이번 주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면서 구제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번 주가 구제역의 확산 여부를 가르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물이 안 얼도록 하는 시설도 돼 있고 그다음에 소독기 설치할 때도 열선을 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강추위가 없었는데 또 하필이면 이번 주 강추위네요. 근데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전라북도는 오는 22일까지 돼지 50만 마리에게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고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항체 형성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만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농가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장기 결석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소재가 불분명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군산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 온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현역 의원 9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굳이 탈당이 아닌 잔류 기자회를 연 건 흔들리는 전북의 지지층을 붙잡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역 의원 9명이 야권 분열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이들은 유성엽, 김관영 등 2명이 탈당해 야권 분열을 초래한 점을 사과한 뒤 추가 탈당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야권이 분열되고 희망을 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도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풍에 흔들리지 않고 당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탈당 기자회견이 아닌 잔류 기자회견은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이딴 탈당으로 지지층이 흔들리자 이들을 붙잡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이 선언은 지역의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탈당하신 분들, 또 탈당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분열의 길이 아니라 통합의 길, 승리의 길로 갔으면 바라면서. 하지만 뒤늦은 잔류 선언이라 순수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심각하게 탈당을 고민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20% 물갈이가 사실상 물 건너가자 뒤늦게 잔류를 선언한 게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저희가 완전히 거기서 자유스럽기 때문에 이제 남는 거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희의 순수성을 너무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9명이 단합을 강조한 이번 집단 기자회견이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략공천 여부로 시끄러웠던 익산시장 재선거 후보를 경선을 통해 뽑기로 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의 영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 여부로 시끄러운 익산시장 재선거를 투명한 공천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익산시장 후보는 4-5명의 예비 후보자 가운데 경선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후보자 공천은 오직 당원 당규에 근거하여 중앙당과 도당의 투명한 공천관리 시스템 하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나 제3자도 공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영입 문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규성 전북도당 위원장은 정 전 장관의 정치적 노선을 보면 신당보다 민주당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이념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동영 의장이 우리 당에 오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국민의당도 정 전 장관의 영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동영 전 의장께서는 민주당에 가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역 의원의 탈당 폭이 예상보다 적은 2명으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정동영 전 장관의 최종 선택이 4월 총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오는 7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에 전라선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 면허를 전라선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시급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수도권 고속철도 운행사인 SR이 호남선과 경부선에서만 KTX를 운행하도록 사업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전주와 남원역을 거치는 전라선 운행이 불가능하다며 수서발 KTX의 전라선 사업 면허 확대를 정치권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서발 KTX의 전라선이 포함되면 전주역과 남원역은 물론 지난해 4월 이후 KTX 운행이 중단된 김제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개선합니다. 전주시는 버스 회사가 적자가 나면 사실상 모두 메워주는 방식을 표준 운송 원가와 경영 개선 노력 등을 따져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를 시민의 버스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4만여 명의 이용자들이 도박 자금으로 무려 800억 원을 썼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에는 검은 커튼을 쳤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 권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 4곳을 운영했습니다. 회원 수 4만여 명, 확인된 도박 자금만 808억 원에 이릅니다. 바카라 게임의 승패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길 경우에는 건돈의 2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는 경우가 더 많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불과 4년 만에 61억 원을 챙겼습니다. 처음에 걸었던 금액보다 잃으면 더 큰 금액을 또 걸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권 씨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으로 고급 수입 승용차를 사고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한때 IT 관련 사업체를 운영했던 권 씨는 전문가답게 직접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인터넷 IP 주소를 일본으로 돌려놔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그 운영 사무실이 국내에 있었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 IP, 즉 IP 세탁을 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권 씨는 경쟁업체인 다른 인터넷 도박 사이트 4곳을 해킹해 서버를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 권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운영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보존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익산에 사는 3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 동안 33살 박모 씨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1.5%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4차례에 걸쳐 모두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자동차 수리비를 과다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수입차 정비업체 대표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수입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하거나 공임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모두 500차례에 걸쳐 보험금 2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50%는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의 지원 대상자는 34만여 명인데요. 지원 내용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가운데 지난해 무료로 암검진을 받은 인원은 33만 3천 명입니다. 연초 계획했던 지원 대상 32만 명보다 13,000명가량 많았습니다. 받는 편이에요. 다들 잘 받아요. 요새 건강관리를 잘해요. 다들 잘해요. 올해 전라북도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명가량 많은 34만 4천여 명입니다. 검진비를 지원하는 암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간암은 새해부터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검진 대상이 만 30세에서 만 20세로 바뀌었습니다. 정기검진으로 암을 일찍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진을 받은 분에 한해서는 의료비 지원 혜택도 이루어집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 치료율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실내에 산호수와 벵갈 고무나무를 두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빈 방에 미세먼지를 넣고 4시간 뒤 측정한 결과 산호수를 둔 방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70%, 벵갈 고무나무가 있던 방은 67%가량 줄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증산작용으로 잎의 왁스층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달라붙거나 사라진다며 잎을 자주 닦아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부가 묵은 쌀을 할인 판매하는 등 창고에 쌓여있는 쌀 56만 톤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오는 8월까지 2013년산 쌀 10만 톤을 가공용으로 할인 판매하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쌀 판매 가격을 20% 낮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용으로 사용하기 힘든 묵은 쌀 9만 2천 톤은 다음 달부터 사료용으로 판매해 쌀 재고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5가지에 이르는 지하수 개발 인허가 체계와 자체 요금 부과 체계를 일원화하는 지하수 통합 정보관리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에서 개발이 허가난 지하수는 생활용수 3,500곳 등 5,900곳에 이릅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완주군 구위면 장자마을 56만 7천 원, 상하보마을 이용마 씨 50만 원, 신기마을 41만 원, 원계곡마을 40만 6천 원, 모악 호수마을 40만 원, 칠암마을 31만 원, 와동마을 26만 6천 원, 미치마을 23만 원, 신정마을 14만 원, 들꽃마을 14만 원, 완주군 용진읍 구억마을 50만 원, 부안군 부안읍 명당마을 50만 원, 하이안 아파트 47만 7천 원, 봉덕 주공 2단지 40만 원, 서문마을 10만 원, 남원시 운봉읍 산덕마을 30만 원, 방현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BS가 단독 보도한 성매매 의혹 6만여 명의 명단을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업주들이 이 명단을 작성했는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명단에 경찰관도 포함됐다는 SBS 보도에 대해 비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사립유치원들은 당장 며칠 뒤에 지급해야 하는 교사 월급이 걱정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만났지만 별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이 사립유치원의 교사는 25명입니다. 오는 25일 교사 월급으로 모두 6천여만 원이 지급돼야 합니다. 예년 같으면 교육청에서 20일인 모레쯤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원금이 끊길 위기입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임금 체불만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은행 대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체불할 수도 없고 또 교사들도 이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학부모들한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유치원들은 법률상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대출에도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이 사실상 대출 보증을 서는 방식입니다. 교육청들은 초유의 상황인데다 법률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검토할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 현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도 교육감을 만났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별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